그녀는 궁전 외곽의 소박한 집에서 태어났다. 해석할 수 없었던 비밀과 시선 속에서 자라났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남긴 잊혀진 편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녀의 이복 오빠였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제1장 아무것도 아닌 시녀. 빗방울이 오래된 나무 위로 떨어지며 마치 길게 울부짖는 듯했다. 꽃도 촛불도 없었다. 오직 한 소녀가 무릎을 꿇은 채 진흙 속에 손가락을 묻고 조건 없이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의 몸을 덮고 있었다. 헬레나의 어머니 아나벨이었다. 헬레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까지의 몇 주 동안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전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묵직하고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는데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듯했다. 해가 질 무렵 손에 진흙이 묻은 채로 그녀는 수년 전 공작이 배정해준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궁전에서 떨어진 외딴 오두막. 겨우겨우 겨울을 견디는 벽난로 하나와 두 사람이 누웠던 침대. 하지만 오랫동안 그 침대에는 한 사람과 그림자 하나만이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상자, 서랍, 오래된 담요를 헤집으며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무언가를 찾았다. 그러다 값어치도 없는 그림 액자 뒤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언젠가 내가 숨을 멈추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진실이 필요하다면 내 미래를 빼앗은 그곳을 찾아가렴. 그는 나를 사랑할 줄 몰랐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약했을 뿐이야. 그의 이름은 수치심 위에 쓰여 있지만 넌 수치가 아니야, 헬레나. 너는 나의 자유야.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직함도. 단지 그 문장 하나. 내 미래를 빼앗은 그곳을 찾아가렴. 헬레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았다. 자신이 궁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복수도 정의도 아니었다. 의미를 위해, 정체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웬폴 궁전은 언덕 위에 마치 잠든 거인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돌과 비밀로 덮인 그곳은 헬레나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그녀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곳엔 하루우 공작이 살고 있었다. 그녀를 알지도 못한 채 반쪽짜리 삶을 살게 만든 남자. 죽은 여인의 이름과 과거 없는 하녀의 옷을 입은 헬레나는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궁전의 시녀로 들어갔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궁전은 계절마다 새로운 하인을 받아들였고 헬레나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낮추고 목소리는 부드럽게.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처음 몇 주간 그녀는 하녀들의 동선을 익히고 얼굴을 외우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대화를 엿들었다. 주방에서 도서관까지, 손님용동에서 2층에 금지된 복도까지. 모든 공간을 조용히,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헬레나는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가 끝내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던 남자를 보고 싶었다. 황금에 둘러싸여 살아온 그 남자. 반면 그녀와 어머니는 굳은 빵과 빌린 장작으로 겨우 연명했었다. 그를 처음 본 것은 식당의 갤러리에서였다. 키가 크고 머리엔 이미 은빛이 섞여 있었다. 그 존재만으로도 위험을 풍겼다. 웃지 않았고 억제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는 마치 사람보다 조각상 같았다. 헬레나는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냉기를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차가움. 하녀들은 그녀 앞에서 가감없이 말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질문하지 않는 새 시녀였다. 그 침묵 속에서 헬레나는 조각들을 모았다. 공작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이름은 에드워드였다. 그는 귀족 출신의 완벽한 여성, 레이디 클라리사와 약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모두가 말하길
그 아들은 아버지의 엄격함과 죽은 어머니의 우울함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했다. 헬레나는 마구간에서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에드워드는 말에서 내릴 때도 모든 동작이 계산된 듯 조용했다. 누구에게 인사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밤바다처럼 어두운 눈은 바라보지 않을 때조차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헬레나는 즉시 시선을 돌렸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그가 그녀 안에서 그녀조차 모르던 무언가를 알아볼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밤 도서관의 빈 선반을 정리하던 헬레나는 고서 한 권 속에서 또 다른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그 글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 아나벨의 손글씨였다. 이번엔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된 편지였다. 헬레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살아있는 동안 말하지 못했어? 내가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 딸은 자라났어. 강해졌어. 나보다 너를 더 닮았어. 언젠가 그녀가 이곳으로 돌아오거든. 그녀가 누구인지 몰라도 보호해줘. 토마스. 공작이 아버지가 아니었던 걸까? 또 다른 이름이 이 이야기에 있었던 걸까? 어머니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걸까? 그녀는 실수가 아니라 부정된 사랑의 결과였던 걸까? 세상은 거짓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헬레나는 분노가 아니라 호기심을, 갈망을, 진실에 대한 굶주림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궁전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헬레나는 두려움을 버렸다. 더 뚜렷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말이 아니라 시선으로. 허용된 시간보다 한순간 더 오래 머무는 눈빛. 복도를 지나며 날아오는 질문들. 평범하지 않은 공손함. 마치 그 역시 그녀 안에 무언가를 알아본 듯이. 헬레나는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공작의 아들이라면 그녀와 무슨 관계였을까? 하지만 확신들은 흔들리고 있었다. 감정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 중에 흐르는 폭풍처럼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헬레나는 더 이상 단순한 시녀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권력의 한가운데 있는 열린 상처였다. 한 집안을 무너뜨릴 수도 구원할 수도 있는 비밀. 제2장 자신의 운명을 증오하던 젊은 상속자. 어린 시절부터 에드워드 드 헤로우, 에드워드는 자신의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자신보다 오래된 구조에 맞추기 위해 계산되어 있었다. 공국, 성씨, 혈통. 감히 자기 욕망을 묻지 않았다. 다만 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만 기억되었다. 8살부터는 어른처럼 옷을 입고 정치가처럼 말했고 상속자로서 교정받았다. 애정은 그의 교육에 없었고 사랑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황금빛 응접실, 운영위원회 회의, 공식 문서, 그리고 정략 결혼 약속 사이에서 그는 살아갔다. 매 만찬, 산책, 사교 모임에서 그는 늘 본보기 아들, 모범적인 약혼자, 흠없는 상속자를 연기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조용히 저항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약혼녀 클라리사는 에드워드가 혐오했던 귀족성의 완벽한 표본이었다. 차갑고 아름답고 말투도 정확했다. 그녀에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지만 에드워드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었다. 클라리사는 에드워드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지위로만 보았다. 그도 그녀를 깨뜨릴 수 없는 상징처럼 바라보았다. 이미 더는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때 헬레나가 나타났다. 궁전 복도에서 몇 년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다닌 것 같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 옷이나 몸짓보다 그녀를 돋보이게 만든 것은 침착함이었다. 복종을 뜻하는 침착함이 아니라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 속 단단함이었다. 에드워드는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히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조용한 복도, 새벽의 정원, 아무도 쓰지 않는 악보를 조용히 정리하던 음악실에서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경멸하지도 않았다. 그 침착함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어느 밤이었다. 에드워드는 클라리사와의 다툼 후 정원으로 나갔다. 달빛이 돌길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목적 없이 걸었다. 그러다 그녀를 발견했다. 헬레나는 담쟁이 넝쿨 아치 아래 앉아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도 움직이지 않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으며 호흡도 바꾸지 않았다. 그 단순한 침묵은 침묵의 선언 같았다. 인정이나 호의를 구하는 시선에 익숙한 에드워드는 그 침묵을 해석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 장면이 그를 그곳에 붙들어 매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내면에 새로운 긴장감이 시작되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생각을 상상했다.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복종하지 않는 그 단단한 시선 뒤에 어떤 사연이 숨겨졌는지. 오랜 시간 만에 처음이었다. 그녀는 어떤 의도를 숨기지 않은 존재였다. 그때부터 그녀와의 모든 만남은 은밀한 사건이 되었다. 멀리서 그녀를 보는 순간이나 복도에서 잠깐 마주치는 순간만으로도 그의 궁정 생활은 짧게 흔들렸다. 헬레나 역시 느끼고 있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제했지만 에드워드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 곁에 있을 때 그는 무표정하지만 평소보다 더 집중했으며 멀리서 보던 것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그녀에게 통제는 쉽지 않았다. 그가 가까이 있을 때면 가슴 한켠이 긴장되었다. 두려움은 아니었고 보이는 존재가 된다는 위험한 느낌 때문이었다. 하녀가 아닌, 조연이 아닌, 여자, 동시에 동등한 존재로 보이는 느낌 때문이었다. 하지만 헬레나는 순진하지 않았다. 위험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녀는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길을 바꿨다. 그럼에도 운명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든 그녀와 에드워드를 계속 연결해주는 듯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어느 날 에드워드는 메인 홀에서 튤립이 꽂힌 꽃병을 정리하던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볼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가 꽃을 정성껏 정리하고 꽃송이 사이 공백을 피해가며 가장 강한 뿌리를 골라놓는 모습이 그에게 충분했다. 그 거의 사소한 디테일에서 에드워드는 그녀가 단지 다르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허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헬레나에게는 더 오래된, 더 정직한 무엇이 있었다. 그녀의 출신을 알 수 없어도 그의 내면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하녀의 배경보다 훨씬 복잡하리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그때부터 그들의 유대는 말없이, 증인 없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른한 침묵 속, 스치는 시선 속, 사소한 제스처 속에서 에드워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처음으로 느꼈다. 위험한 욕망이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에게 쓰여진 운명에서 벗어난 사랑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공국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클라리사는 우아하게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를 볼 때마다 그 의무의 건축물이 조금씩 흔들렸다. 아직 사랑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는 무관심도 아니었다. 이 절제의 세계에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적 전쟁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불씨였다. 3장, 허브와 노래 사이에 숨겨진 비밀.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할 때 에드워드는 헬레나의 오두막 문간에 나타났다. 그의 팔은 말라붙은 피가 묻은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전날 추락하며 입은 상처는 아직도 아프고 따끔거려 검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초대도 받지 않고 에드워드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헬레나가 작은 병에서 어두운 녹색 연고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연고는 그녀의 어머니가 수년 전 가르쳐준 것으로 그녀는 자신이 잘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필요와 조용한 사랑으로 치유의 기술을 익혔다.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헬레나는 상처를 닦기 시작했고 허브 혼합물을 다친 살에 문질렀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먼지 한 점도 남기지 않으려 집중했다. 옆에 앉은 에드워드는 그녀의 손가락이 닿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 새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느꼈다. 이전엔 너무 자연스러워 무게 없던 그 가까움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때때로 그는 그녀를 찾아 눈길을 주었고 뜻밖의 안식처를 발견했다. 헬레나는 그가 느끼기 시작한 감정을 의식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에드워드의 손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애정과 죄책감이 혼재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그런 감정을 허락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둘이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부모님 입에서 직접 들은 적은 없었지만 침묵과 피하는 시선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그 생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너무 높아 뛰어넘을 수 없지만 너무 약해서 오래 버티지도 못할 듯한. 며칠이 지나면서 에드워드는 헬레나에게 다가갈 구실을 찾았다. 때로는 말이 말을 타는 문제였고 때로는 바치를 돕는 부탁이었으며 단순히 하루 일을 마치고 물 한 모금을 나누는 핑계였다. 짧은 만남마다 그들은 숨기려 애쓰는 불꽃을 키웠다. 그 불꽃은 두 눈빛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올랐다. 에드워드의 집은 멀지 않았지만 그가 헬레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거리감은 감정의 맥박에 따라 늘어났다 줄었다 했다. 에드워드의 약혼녀는 성격이 강하고 눈이 항상 예리한 젊은 여성으로 둘 사이의 관계에 무언가 변한 것을 점차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이 필요 없었다. 스쳐가는 짧은 눈빛, 참으려는 웃음,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생기는 어색한 침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 곧 에드워드가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와 대화하지 않고 그의 생각은 두세 개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는 걸 눈치챘다. 의심은 불안으로 바뀌어 모든 만남과 행동을 감시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한편 헬레나는 그 감정의 파도에 갇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멀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둘 사이에 커져가는 유대는 위험한 비밀이었고 삶의 균형을 깨뜨릴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가까이 있을 때면 그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에 머물고 싶다는 욕망만 남았다. 어느 오후 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정원에 흩날릴 때 헬레나는 커다란 참나무 아래 고개를 숙이고 찡그린 얼굴로 앉아있는 에드워드를 발견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감춰진 비밀과 말하지 않은 약속에 관한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에드워드는 노래에 귀 기울이며 음악이 그의 생각을 감싸 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다. 둘 사이에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동시에 두렵고 원하던 감정을 서로가 이해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둘을 둘러싼 상황은 그 연결을 숨겨진 채로 남겨두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 낮에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꽃처럼. 밤은 답을 주지 않았지만 헬레나와 에드워드 사이의 비밀이 그들의 이야기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는 확신을 남겼다. 알려진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유대의 연약함으로 표시된 4장. 존재해서는 안 될 왈츠. 성의 큰 홀이 수백 개의 샹들리에 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은 잔들의 크리스탈과 정교한 옷차림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파티는 절정에 달해 있었고 음악과 웃음, 끝없이 흐르는 대화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헬레나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손에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움직이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잔을 채웠다. 그녀에게는 무도회나 의미 있는 시선이 닿을 자리가 없었고 그녀의 역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와 같았다. 어두운 구석에서 에드워드는 억눌린 불꽃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힘과 우아함을 가진 이가 그런 역할에 얽매인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무시할 수 없는 긴박함을 불러일으켰다. 음악이 변하기 시작했고 우아하고 유연한 움직임으로 커플을 부르는 왈츠가 시작되었다. 에드워드는 주저하지 않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렀다.
에드워드가 프로토콜을 깨고 헬레나의 손을 잡자 기대감 어린 속삭임이 일었다. 홀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음악의 메아리마저 흡수하는 듯했다. 모두의 시선이 놀라움과 혼란 속에 두 사람에게 쏠렸다. 헬레나는 등 뒤로 치밀어 오르는 스캔들의 냉기를 느꼈고 당혹감과 두려움이 순간 그녀를 마비시켰다. 손을 빼려 했지만 에드워드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신뢰를 요구했다. 한쪽 구석에서 에드워드의 약혼녀는 찡그린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빛을 눈에 담고 있었다. 자세한 상황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인인 여자의 손을 잡고 춤추는 에드워드의 대담함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시선을 떼지 않고 숨결이 다소 빨라지며 놀라움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에드워드와 헬레나는 완벽한 조화로 회전하며 왈츠에 몸을 맡겼고 그동안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거리가 도전받았다. 그들의 몸은 조화로운 리듬 속에서 만났고 그 접촉 속에서 헬레나는 점차 저항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각 회전과 발걸음은 공통의 안식처를 찾던 두 영혼을 잇는 달이었다. 음악이 끝나자 에드워드는 헬레나를 작은 옆 복도로 이끌었다. 그곳은 부드러운 그림자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 소음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렬하게 마주쳤다. 헬레나 에드워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 감정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헬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에드워드, 이건 위험해.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짧고 강렬한 키스로 그녀의 입술을 찾았고 그 순간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한편 큰 홀에서는 에드워드의 약혼녀가 얼굴을 돌리며 불만을 숨겼지만 눈에는 질투가 가득했고 헬레나가 사라진 문 너머에 숨겨진 비밀은 알지 못했다. 헬레나는 시선을 돌리고 에드워드의 손을 놓은 뒤 어두운 복도로 달아났다. 음악의 속삭임과 놀란 손님들의 옹성거림을 뒤로 한 채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히 뛰었고 막 일어난 일을 부정하려는 싸움과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비밀에 맞서 싸웠다. 5장, 피를 드러내는 편지들. 렌폴성의 도서관은 완전한 정적에 잠겨 있었고 그 침묵은 헬레나가 손가락 사이로 종이를 넘기는 약한 바스락거림으로만 깨졌다. 저녁 햇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공간을 슬픈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의 무게를 함께 느끼게 했다. 어머니에게 속했던 오래된 책상 안비밀 칸에 조심스레 보관된 두 번째 편지는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진 잉크에도 불구하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의 성을 흔들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소박한 오두막에서 발견되었고 깊은 상처를 열었지만 이번 편지는 훨씬 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단단하지만 감정이 뚜렷이 드러난 필체로 쓰인 편지는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름은 헬레나가 지금까지 속삭임과 소문 속에서만 들어왔던 것이었다. 공작 곁에서 일하던 의사 토마스는 존경받던 인물이었고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문을 남겼다. 편지는 토마스가 사실 헬레나의 친부임을 드러냈는데 이는 어머니가 간직해온 비밀스럽고 금지된 사랑의 결실이었다. 공작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가문의 명예와 헬레나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모두 앞에서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다. 그 폭로는 헬레나의 뿌리까지 흔들었다. 만약 토마스가 진짜 아버지라면 강렬한 시선과 아직 고백되지 않은 비밀을 나누던 에드워드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금지된 사랑의 무게와 가족의 비밀에 얽힌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헬레나의 뺨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름 없는 감정을 에드워드에게 품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거짓과 겉모습에 갇힌 미로 속 또 다른 그림자였던 걸까? 전날 밤 왈츠가 떠올랐다. 에드워드가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그의 침묵 속 힘과 둘 사이에 비밀스럽게 교환된 약속. 혈연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도 헬레나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으로의 길을 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편지와 속삭임뿐 아니라 토마스를 아는 이들의 증언과 기억 속에서 답을 찾아야 했다. 그 비밀 가득한 세계에서 자신이 진정 어디에 속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에드워드에게도 권위와 자존심으로 그녀 앞에 장벽을 세운 공작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밤이 저택을 감싸며 깊은 그림자로 비밀들을 숨겼다. 헬레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방으로 들어갔고 마음은 뒤숭숭하고 가슴은 갈라져 있었다. 그 진실은 드러나면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편 성의 다른 구석에서 에드워드는 둘 사이에 점점 커지는 거리를 느꼈다. 편지와 비밀이 그들을 갈라놓으리란 무게는 몰랐지만 헬레나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음을 직감했고 자신이 그녀를 위해 싸울지 시간을 믿고 물러설지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새벽이 밝자 헬레나는 결심했다. 토마스가 누구였는지 그의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밝혀야 한다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성에 사는 모든 이들의 불가피한 변화가 약속되었다. 6장.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한 완벽한 약혼녀. 그날 아침 저택은 흠잡을 데 없이 보였지만 그 공기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에드워드의 약혼녀 클라라는 몇 주째 헬레나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지만 곧 조용하고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갔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불안감은 그녀를 에드워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듯한 헬레나의 과거를 파헤치게 만들었다. 클라라는 헬레나가 귀족과 동맹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 뒤와 신중한 태도 뒤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클라라는 상류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수단들을 이용했다. 관대한 뇌물에 약한 하녀가 첫 번째 동맹이 되었다. 밤의 속삭임과 은밀한 금전거래 속에서 하녀는 클라라의 의심을 확신시켜줄 단편들을 털어놓았다. 헬레나는 자신이 말하는 사람과는 달랐다. 퍼즐 조각들이 음산한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섬세한 손과 가정요법 지식을 가진 그 고귀한 처녀가 단순한 하녀일 리 없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몰래 나누는 시선들, 그리고 헬레나와 에드워드의 금지된 만남은 새로운 의미를 띠었다. 클라라는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것이 그녀의 결단력을 키워나갔다. 그 해의 가장 큰 행사, 공작 영지기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클라라에게는 완벽한 기회였다. 수많은 시선과 귀를 가진 공개된 무대에서 헬레나의 가면을 벗겨 모두가 진실을 알게 할 생각이었다. 한편 헬레나는 자신을 향한 음모를 전혀 모른 채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전 발견한 편지가 주머니에서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무너뜨릴 비밀의 끊임없는 상기였다. 에드워드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억누를 수 없는 폭풍이었고 어두운 정체성의 무게는 그녀를 마비시켰다. 기념일 밤은 특별한 빛으로 찾아왔다. 무도회장은 최고의 예복을 입은 귀족들로 가득했고 샹들리에의 빛이 반짝이며 음악이 공간 구석구석을 채웠다. 헬레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를 심연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듯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격처럼 클라라가 모두 앞에서 목소리를 냈다.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가 밝힌 것은 헬레나의 진짜 정체, 숨겨진 출신, 그리고 에드워드와의 금지된 관계였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순식간에 아우성으로 변했고 모든 시선이 젊은 여성에게 쏠렸다. 그녀는 굴욕의 무게가 자신을 쓰러뜨리는 듯 느꼈다. 에드워드는 놀람과 분노 사이에서 휘청이며 개입하려 했지만 클라라의 말은 폭풍처럼 강하게 울려 퍼졌다. 스캔들은 터졌고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헬레나는 눈물 어린 눈과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결심했다.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운명과 감정,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는 세상의 잔혹함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7장. 세기의 스캔들. 클라라는 날카로운 시선과 독이 가득한 목소리로 참석자들 앞에 우뚝 서서 공간을 울리는 말들을 내뱉었다. 헬레나는 단지 침투해 들어온 서출에 불과하다. 공작의 불법 출생 딸일 뿐이며 그녀의 속임수로 이 가문을 더럽히러 왔다. 그 선언은 화려함을 뚫고 단호한 한방처럼 울려 퍼졌다. 불신의 웅성거림은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헬레나는 홀 한가운데에서 마치 얼어붙은 듯 얼굴이 비단처럼 창백해졌다. 그 비밀이 이렇게 공공연히 폭로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까지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경비병들이 빠르게 앞으로 나와 헬레나를 에워쌌다. 그녀는 손을 떨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운명이 쓰여가는 듯한 드라마를 지켜보았다. 그 순간 강력한 목소리가 소란을 깨뜨렸다. 에드워드가 찡그린 얼굴로 눈에는 불꽃을 담고 경비병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멈추시오. 헬레나를 데려가려거든 내 말을 듣기 전에는 허락치 않겠소. 다시 중압감 있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었다. 공국의 상속자,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주도해온 그가 금기된 사랑과 불편한 진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 가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에드워드는 감정을 담아 말을 이었다. 내 칭호도 유산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소. 그녀를 포기하는 것보다 그 모든 걸 잃는 편이 낫소. 에드워드의 선언에 호라는 불길처럼 달아올랐다. 몇몇 귀족은 젊은 그의 대담함에 속삭였고 보수적인 인사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가문 명예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떨리는 목소리로 그 광경을 바라보던 헬레나는 에드워드의 눈 속에서 도전뿐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감춰진 비밀을 넘어서는 결의를 읽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 경비병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섰고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가만히 있었다. 세기의 스캔들이 공국의 심장부에서 폭발했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헬레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에드워드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생각이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할 것이며 음모와 거절, 진실과 사랑을 위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와르츠는 단지 우아한 충곡이 아니었다. 침묵의 혁명을 알리는 서곡이었고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약속이었다. 제8장 평생 침묵했던 공작. 공국의 대연회장은 무겁고 긴장된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다음 말이 분위기를 깨뜨릴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에드워드의 고백은 지진과 같았지만 가장 기다려지던 목소리가 아직 울리지 않았다. 바로 이 가문의 가장, 공작의 목소리였다. 공작은 단단한 자세와 지친 눈빛을 지닌 중후한 남자로 연회장 끝자락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 난해한 그의 표정은 이날만큼은 무거운 짐을 진 듯했다. 마치 세월의 비밀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듯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깊고 조용한 수십 년간 숨겨온 고통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내 평생 침묵해왔다. 용기가 없어 비밀을 드러내지 못했다. 나는 헬레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인 토마스가 그녀와 어머니를 버렸을 때 나는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공작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처음으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토마스, 나의 오랜 친구, 그가 그녀를 버렸을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헬레나를 세상에서 멀리 숨겼다. 소문과 모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조용히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보살핌과 보호, 그리고 은밀한 애정을 보탰다. 하지만 그녀가 이 가문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용기는 없었고 모두 앞에서 진실을 마주할 결심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돌덩이처럼 방 안에 떨어졌다. 몇몇은 시선을 떨구었고 몇몇은 숨이 막히듯 놀랐다. 권력자가 두려움과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왔다는 자백이었다. 옆에 선 에드워드는 굳은 얼굴로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분노, 실망이 섞여 있었다.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했다.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비밀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 한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소.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며 침묵으로 인해 헬레나가 더 고통받도록 만들고 싶지도 않소. 진실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자 헬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오래되고 누렇게 변한 단단하고 분명한 필체의 편지였다. 토마스가 공작에게 보낸 편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증거였다. 제발, 제가 토마스의 글을 읽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년간 숨겨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연회장에는 다시금 절대적 정적이 찾아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했다. 헬레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두고 떠난 것이 어떤 처벌보다 나를 아프게 한다. 내가 그녀를 대신해 보살피고 이 잔인한 세상에서 그녀가 이해받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 내가 곁에 있을 수 없어도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당신의 충성과 침묵에 감사한다. 헬레나가 읽는 동안 눈물은 흐르고 한편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버림받은 딸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공작은 고개를 숙인 채 지친 얼굴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반짝였다. 에드워드는 그를 다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이 겉모습이나 칭호보다 훨씬 깊은 싸움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차갑고 긴장됐던 그 공간은 이제 숨을 쉬는 듯했다. 진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열렸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읽힌 한 문장, 흘린 눈물 하나하나는 진정한 수용과 사랑을 향한 여정의 초석이었다. 두려움도 침묵도 이제 그들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제9장 혈통이 필요 없는 사랑. 헬레나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폭로가 끝난 후의 침묵은 무색한 구름처럼 대연회장 전체를 감싸며 모두를 마비시켰다. 토마스 의사, 그녀의 친구이자 수호자였던 자가 진짜 친부였다는 사실은 수년간 모두가 당연하게 믿었던 공작이 아버지라는 믿음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이 폭로는 헬레나의 권위를 지탱하던 가짜 확신들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에드워드와 헬레나는 말보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귀족의 신분이나 강요된 칭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는 비밀과 거짓, 편견으로 엮인 과거였기에 이제 완전히 뒤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공작은 아무 말 없이 수박 겉핥기식의 선언 대신 고개를 숙여 조용히 동의의 표시를 보였다. 우아한 말은 없었지만 아들의 결정과 헬레나의 선택에 존중을 담은 신호였다. 그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짊어져온 가문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묵시적인 허가였다. 같은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에드워드와 헬레나는 조심스레 짐을 꾸렸다. 그것은 절망적인 도주가 아닌 뜻있는 용기의 행보였다. 궁정의 눈초리와 엄격한 기대에서 벗어나 수십 년간 그들을 정의하던 성씨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화려한 작별 인사도 호들갑스러운 축하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사랑은 칭호나 공적인 축복이 없어도 정당할 수 있음을 그들은 그 순간 증명했다. 마차는 숲길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요새였던 성을 뒤로 했다. 그곳은 수년간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가려진 진실의 상징이었지만 점점 멀어졌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고귀한 귀족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작고 조용한 해안 마을이었다. 포장되지 않은 좁은 길, 소박한 집들이 늘어선 곳이었다. 거기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다. 에드워드는 유산과 칭호에서 벗어났고 겸손한 직업을 배우며 진정한 노동의 아름다움을 평범한 사람들과의 유대 속에서 발견했다. 헬레나는 자신을 지탱하던 진실을 통해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어머니에게 배운 사랑과 헌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을 생활은 쉽지 않았고 가난과 단출함은 과거의 화려함과 대조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의 작은 희생이 자유로 가는 발걸음임을 알았다. 편견으로 그들을 규정했던 과거에서 멀어질수록 그들만의 관계는 깊은 존중과 평등, 신뢰로 단단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왕궁의 연회실에도 역사책의 페이지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남지 않았지만 마을 광장 이야기 속, 화롯가의 대화 속,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서서히 생명력을 얻었다. 누군가의 선언 없이도 그들은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날마다 선택한 일상과 진실된 행동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에드워드와 헬레나는 진정한 귀족은 피가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 속에 있으며 삶에 대한 진실함과 사랑을 향한 진정성 안에 있다고 배웠다. 서출로 낙인 찍힌 여인은 자유와 진정성의 상징이 되었고 칭호를 버리고 자신에게 충실했던 남자는 가장 깊은 위대함을 찾았다. 가면 없이, 강요 없이 진실에 가닿는 삶에서였다. 성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바닷바람에 얼굴을 스치는 평화는 권력이나 부보다 귀한 선물이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상쾌한 바람은 자유로운 사랑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매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거치장 없는 집을 지으며 가장 중요한 이름은 귀족이 아닌 두 사람이 매일 사랑과 진실로 직접 써 내려가는 이름임을 확인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작으로부터의 소식도 전해졌다. 부자 관계는 침묵과 거리로 남았지만 묵시적인 수용이 이어졌다. 서로에게 원망 없이 자신의 선택을 택함으로써 얻은 마음의 평화를 지닌 채였다. 에드워드와 헬레나는 모든 상처가 호화로운 말보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그 자체로 치유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헬레나와 에드워드의 이야기는 칭호도 엄격한 귀족의 인정도 아닌 가장 귀중한 정복의 이야기로 남았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왕관이나 상속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존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할 용기,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과거 그들을 가두었던 음모와 비밀에서 벗어난 작고 조용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 삶은 혈연도 권력도 아닌 마음속 진실이 만든 진정한 귀족성을 찾는 여정이었다.